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운동이 아닌 보충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충제 하면 흔히 단백질 보충제를 말하는 거죠. 단백질 보충제, 말 그대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를 약 또는 약물,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제를 구매할 때 영양성분표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나에게 맞는 보충제, 그리고 좋은 보충제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머슬팜 회사의 컴뱃이라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제품 홍보나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즐겨 먹는 제품을 들고 나온 것 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싸고 좋은 성분보다는 맛과 가성비를 따져서 구입하는 편입니다. 왜 비싸고 좋은 성분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옆쪽에 보시면 5개의 단백질 공급원에서 얻어냈다, 5개의 단백질 공급원을 추출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부터 느리게 흡수되는 단백질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웨이 프로틴 하이드롤리스테이, 줄여서 WPH라는 단백질입니다.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라는 건데 조금 이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줄여서 WPI라는 단백질입니다. 분리유청 단백질이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WPC,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트, 줄여서 WPC라는 단백질입니다. 농축유청 단백질이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알고 가야 할 부분이 WPH, WPI, WPC입니다. 공통적으로 WP가 들어가는데 WP는 웨이 프로틴의 약자입니다. 유청단백, 한마디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순물을 걸러낸 것을 농축유청단백이라 하는데요. 그게 바로 WPC입니다. 이 WPC를 다시 한번 걸러낸 것을 분리유청단백이라고 합니다. WPI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 WPC의 분자 구조를 가수분해시켜 몸속에서 소화를 용이하게 만든 게 가수분해 유청단백 WPH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WPH가 가장 좋은 단백질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WPH의 장점은 가수분해시켜서 소화를 더욱 돕는 거지만 WPI도 유당이 거의 대부분 필터링되고 순도 높은 단백질이라 소화에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단기간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WPH를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그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단백질 제조의 추세는 한 가지 원료로만 제조하기보다는 WPC, WPI, WPH 등을 골고루 섞어 지속적으로 몸에 흡수를 시키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증가시키려면 이런 복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네 번째로 에그 알부민, 계란 흰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 미셀라 카제인, 매우 느린 흡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미셀라 카제인은 매우 느린 속도로 몇 시간에 걸쳐서 몸에 흡수를 합니다.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이 되는 동안은 근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흡수 속도부터 느린 흡수 속도까지 WPH, WPI, WPC, 계란 흰자, 카제인, 이렇게 5가지의 단백질 공급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빠르게 흡수도 되고 천천히 흡수도 된다고 하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이 영양성분표입니다. 성분표만 대략 읽을 줄 안다면 해외 보충제를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작은 글씨로 서빙 사이즈,
한 번에 섭취하는 양,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1스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보충제 안에 전용 스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스쿱으로 한 숟갈 퍼먹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서빙 퍼 컨테이너. 한 번에 한 스쿱씩 섭취를 할 때 총 먹을 수 있는 횟수입니다. 세 번째로 어마운트 퍼 서빙. 한 스쿱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유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한 스쿱 기준의 영양 성분입니다. 칼로리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칼로리 옆쪽에 보면 칼로리 from fat, 전체 칼로리 중 지방에서 나오게 되는 칼로리란 뜻입니다. 130칼로리 중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는 15칼로리란 뜻이죠. 오른쪽으로는 이제 데일리 밸류, 일반인을 위한 권장 섭취량 중 몇 퍼센트나 포함이 되어 있는가가 적혀져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토탈 팻, 전체 지방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aturated fat, 포화지방, 될 수 있으면 없는 것이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트랜스 팻,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보다 더 좋을 게 없는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토탈 팻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은 콜레스테롤.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혈중에 너무 많아지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디움, 염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타슘, 칼륨을 말하고요. 토탈 카보하이드레이트, 전체 탄수화물 양입니다. 요 탄수화물 속에 다이어터리 파이버, 식이섬유, 슈가, 설탕이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프로틴입니다. 25g. 일반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는 일반인 기준 25g이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스쿱만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칼슘, 아연,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많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칼로리와 전체 지방, 전체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설탕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겠죠.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도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영양성분표를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비싸고 좋은 성분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스킵 없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비싸고 좋은 성분은 WPH라고 했죠. 굳이 가수분해 시켜서 소화를 더 돕는다지만 WPI, WPC로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비싼 WPH 제품보다는 저는 이 같은 복합 단백질을 먹습니다. 가격이 훨씬 싸요. 그리고 사실 WPI, WPC, WPH 다 먹어보았지만 체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WPC, WPI를 먹었을 때보다 WPH를 먹었을 때 몸이 더 좋아진다면 당연히 WPH를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말 그대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삼시세끼 자연식의 단백질을 섭취를 잘 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살만 찝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늘지 않는 분이라면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보충제를 추가로 드신다면 괜찮은 방법이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녁에 식사 대신 바나나와 보충제 또는 고구마와 보충제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선순위로 자연식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부족한 단백질 섭취량만 단백질 보충제로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입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좋은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핏분 영상은 핏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